어둠이 삼킨 도시의 불빛이 박세롬의 작은 원룸 창가에 희미하게 부딪혔다. 28살,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일러스트 속 인물은 검은색 크레파스로 그린 듯 깊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너머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같은 강인함이 숨쉬고 있었다. 세롬은 그림을 완성하고 익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업로드했다. 오늘의 나. 짧은 글귀와 함께 올라간 그림은 그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세상에 내미는 작은 손짓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보다 먼저 세롬을 깨운 것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안감이었다. 밤사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영혼은 현실의 무게 앞에 힘없이 가라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짙은 갈색 피부, 살집 있는 둥근 몸매, 부스스한 곱슬머리. 다르다는 낙인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오늘도 세롬은 최대한 몸을 가리는 어두운 색 옷을 골라 입었다. 버스 안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또 저 돼지 흑인 봐. 환청처럼 맴도는 과거의 목소리에 세롬은 더욱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낯선 아이디로부터 온 DM 한 통. 안녕하세요, 박세롬 작가님. 저는 웹툰 일러스트 플랫폼 아트플로우의 신규 콘텐츠 담당 강민준 PD입니다. 작가님의 그림 잘 보고 있습니다. 독특한 스타일과 메시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세롬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기쁨과 동시에 짙은 안개 같은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만약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그림으로만 소통하던 그녀에게 세상 밖으로 나서는 것은 거대한 절벽 앞에 서는 것과 같았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세롬아, 내 안에는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 그걸 두려워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세롬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PD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PD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약속 당일 세롬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홍대 입구역 근처의 한적한 카페.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있던 강민준 PD는 세롬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세롬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박세롬 작가님 맞으시죠? 직접 뵈니 더 반갑습니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세롬의 외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녀의 그림, 작품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세롬은 그의 진솔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조금씩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민주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세롬의 생각을 더 깊이 끌어내기도 했다. 세롬 작가님, 저희 아트플로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작가님의 독창적인 스타일이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의 제안은 세롬에게 꿈처럼 느껴졌다.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준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세롬은 아트플로우의 정식 프로젝트 작가로 합류하게 되었다. 첫 출근 날 세롬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찬 채 사무실 문을 열었다. 넓고 세련된 사무실,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화려한 옷차림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한 여자가 세롬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마케팅팀 팀장 최하영이었다. 그녀는 세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세롬은 얼어붙었다. 앞으로 펼쳐질 회사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최하영 팀장은 회사 내에서 뛰어난 능력과 화려한 외모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미라는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녀에게 박세롬의 존재는 눈엣가시였다. 뚱뚱한 몸매, 검은 피부,
촌스러운 옷차림. 최하영의 미적 기준에서 세롬은 모든 면에서 탈락이었다. 프로젝트 기획회의 시간, 세롬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자 최하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세롬 씨, 그런 어둡고 칙칙한 그림을 요즘 누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밝고 트렌디하고 예쁜 그림은 못 그리나요? 대중성이 있어야 마케팅도 하죠.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다른 팀원들은 침묵했고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했다. 강민준 PD가 세롬의 아이디어를 옹호하려 했지만 최하영은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 세롬의 아이디어는 번번이 묵살되거나 최하영의 입맛에 맞게 수정되어 원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중요한 정보는 세롬에게만 늦게 전달되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자기 관리도 실력인데 그렇죠? 보는 사람도 생각해야죠. 최하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잔인한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세롬은 매일 밤 작업실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강민준 PD는 세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세롬을 격려하고 그녀의 작품이 가진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세롬 씨,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 그림은 정말 특별해요. 그 빛을 잃지 말아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롬에게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산소와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롬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티저 일러스트 몇 장이 아트플로우 공식 SNS에 공개되었다. 익명이었지만 세롬의 독특한 스타일은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런 그림 처음 봐요. 몽환적이고 아름다워요. 왠지 모르게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작가님 누구신지 궁금해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세롬은 떨리는 마음으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하영의 질투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요즘 실력도 없는데 운 좋게 주목받는 사람들 보면 참 외모도 경쟁력인데 눈살 세이큰치 부리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같은 글을 올리며 교묘하게 세롬을 저격했다. 누가 봐도 세롬을 겨냥한 글이었지만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비겁하게 공격했다. 세롬은 그 글들을 보고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바로 그때 세롬은 화장실에서 최하영과 다른 팀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솔직히 그 뚱뚱한 깜둥이 그림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 강 PD님이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림도 음침하고 좀 그렇지 않아?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세롬의 귀를 찢는 듯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세롬은 그대로 사무실을 뛰쳐나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역시 나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때 강민준 PD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롬 씨, 어디에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세롬은 흐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롬 씨, 지금 당장 당신의 작업실로 갈게요. 기다려요. 잠시 후 민준이 세롬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엉망으로 울고 있는 세롬을 보고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세롬의 그림들을 둘러보았다.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스케치, 어둡지만 강렬한 색채로 가득 찬 캔버스들. 세롬 씨, 민준이 입을 열었다. 이 그림들이 당신의 전부예요. 당신의 아픔, 당신의 꿈, 당신의 희망, 그 무엇도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최하영 팀장 같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당신의 빛을 꺼뜨리지 마세요.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있잖아요.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세롬은 겨우 울음을 그쳤다. 그의 말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따뜻한 손길처럼 다가왔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내 그림을 그려야 해. 세롬은 다시 펜을 잡았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슬픔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롬은 밤샘 작업을 하며 발표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 최하영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발표 자료 제출 마감 시간을 갑자기 앞당기거나 세롬이 준비한 시안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심지어는 세롬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해 파일을 손상시키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였다. 다행히 강민준 PD의 도움으로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만 세롬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발표의 전날 밤 세롬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몸져 누웠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때 머리맡에 놓아둔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세롬아, 내 딸.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세롬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세롬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가만히 세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세롬아, 기억나니? 네가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이 네 피부색이랑 통통한 볼살을 놀려도 너는 항상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주님을 그렸잖니. 그 공주님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지혜로웠지. 너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세롬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이야기를 그리는 아이야. 누구도 그 무엇도 그걸 막을 순 없어. 네 안의 별을 믿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한 햇살처럼 세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그래,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이다. 세상의 편견 따위에 내 꿈을 포기할 순 없다. 세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열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표 자료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자신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표회 당일. 아트플로우 본사 대강당은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롬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발표 좌석에 앉았다. 최하영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세롬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마치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드디어 세롬의 발표 차례. 단상에 오르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준비한 PT 화면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그런데 첫 장부터 영상 파일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다. 이게 왜 이러지? 세롬은 당황했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하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마지막 방해 공작이었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강민준 PD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침착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지만 파일 자체가 손상된 듯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세롬 작가님의 작품 세계는 단순히 화려한 영상이나 기술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작가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롬을 향해 눈빛을 보냈다. 세롬 씨,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세롬은 심호흡을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민준의 말이 그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그래, PT 자료 따위 없으면 어때? 내게는 내 이야기가 있고 내 그림이 있잖아. 세롬은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안녕하십니까. 일러스트레이터 박세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했던 것은 제 삶의 조각들이 담긴 그림들입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진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외모 때문에 많은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검은 피부, 뚱뚱한 몸, 세상은 제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너는 예쁘지 않다고, 너는 부족하다고. 그런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미워했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었습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세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제 아픔, 제 슬픔, 제 작은 기쁨들을 그림 속에 담아냈습니다. 제 그림 속 인물들은 저처럼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작은 희망과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괜찮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세롬은 자신의 대표작 몇 점을 스크린 없이
오직 말로만 묘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고 듣는 이들은 마치 눈앞에서 그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완벽한 발표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 그림은 어쩌면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그리고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세롬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롬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러다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과 공감의 눈빛이 반짝였다. 몇몇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최하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세롬의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계산된 전략보다 강력했다. 발표가 끝난 후 업계의 유명 투자자와 평론가들이 세롬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깊은 관심을 표했다. 박 작가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세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예상 외의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일러스트는 책 표지, 광고, 다양한 굿즈로 제작되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아트플로우는 박세롬이라는 새로운 스타 작가의 탄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최하영은 회사 내에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부당한 행동과 이중적인 모습은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줄줄이 배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 그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최소한의 대가였다. 그녀가 세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지는 못했다. 강민준 PD는 여전히 세롬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그녀 곁을 지켰다. 그는 세롬의 다음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아트플로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시작했다. 사내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도 일부 도입되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어느 주말 오후 세롬은 자신의 작은 작업실 창가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예전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밝고 희망찬 색채들이 그녀의 캔버스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물론 세상의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는 일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롬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세롬은 자신의 SNS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업로드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세상의 모든 다름을 응원합니다. 수많은 좋아요와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는 세롬처럼 외모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도 있었다. 세롬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검은색 크레파스는 이제 하얀 도화지 위에 슬픔만이 아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을 그려나갈 것이다. 서울의 하늘 아래 또 하나의 작은 별이 자신만에게 뜨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Nguồn chạy lại đủ kít như tôi đã yêu cầu đi. 알겠습니다. 이전 답변의 분량이 사용자님의 요청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제공해주신 아이디어와 개요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약 40천자 분량의 완성된 이야기를 한국어로 작성하겠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한 번의 답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은색 크레파스와 하얀 도화지, 28태, 박세롬의 손가락 끝에서 세상은 언제나 조금 다른 색채로 태어났다.
그녀의 작은 원룸, 낡은 이젤 위 캔버스에는 도시의 밤보다 깊고 우주의 별보다 쓸쓸한 눈빛을 한 인물들이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새롬 자신이었고 그녀가 삼켜야 했던 세상의 모든 그림자였다. 연필을 잡을 때면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현실의 무게도 사람들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 그곳에서 새롬은 가장 진실한 자신과 마주했다. 완성된 그림은 익명의 SNS 계정 까만 크레파스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상과 소통하는 그녀의 유일한 통로였다. 그림 밑에는 늘 짧은 글귀가 따라붙었다. 오늘의 나, 오늘의 세상.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소란스럽게 빛나고 있었지만 새롬의 방 안은 언제나처럼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전부였다. 그녀는 방금 완성한 그림을 업로드했다. 검은 피부에 풍만한 몸매를 가진 여인이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었다. 여인의 표정은 슬픈 듯 그러나 무언가를 간절히 염원하는 듯 보였다. 그림 밑에 새롬은 이렇게 적었다. 씨앗에게도 햇살이 필요하니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새롬의 방을 비껴갔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뜬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밤사이 그림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영혼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새롬은 한숨을 내쉬었다. 짙은 갈색 피부, 남들보다 2배는 넓어 보이는 어깨와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대신 둥그렇게 이어진 배와 허벅지,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주근깨와 이따금씩 올라오는 여드름 자국,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차분해지지 않는 곱슬머리. 아프리카 감자, 초코송이 폭탄, 깜둥이 돼지, 어린 시절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별명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새롬은 습관처럼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둔 검은색 후드티와 헐렁한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최대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짧은 골목길에서조차 그녀는 수없이 많은 시선과 마주쳐야 했다. 호기심, 경멸, 때로는 동정심마저 느껴지는 그 눈빛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찔렀다. 버스 안, 빈자리가 있었지만 새롬은 구석에 기대섰다. 누군가의 옆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괜찮아, 익숙하잖아. 새롬은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이 무뎌진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상처는 거받어져 딱지가 않고 그 위에 또다시 새로운 상처가 생겨났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은 딱딱한 흉터로 뒤덮여갔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한 새롬의 눈이 동그래졌다. 낯선 아이디로부터 온 DM이었다. 안녕하세요. 까만 크레파스 박새롬 작가님. 저는 웹툰 일러스트 플랫폼 아트플로우의 신규 콘텐츠 기획팀 강민준 PD입니다. 작가님의 그림들을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작가님 특유의 어둡지만 깊이 있는 색감과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 작가님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직접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지요? 새롬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트플로우는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플랫폼이었다. 그런 곳에서 그것도 자신의 그림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해오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몇 번이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오타는 없었다. 분명 박새롬 작가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만나자고? 내 모습을 보면 분명 실망할 거야. 그림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알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만 용감했던 그녀였다. 세상에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답장을 보내야 했지만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기대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책상 한쪽에 놓여있는 낡은 액자 속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아프리카계 한국인이었던 어머니는 새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새롬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은 검은색이란다. 모든 색을 품을 수 있는 색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반짝이는 별이 있어.
그 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엄마의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니까. 어머니는 세롬이 고등학생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세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나는 내 별을 가지고 있어. 세롬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PD님. 먼저 제 그림을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 PD님과 함께 작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지 알려주시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작은 조각배가 된 기분이었다. 약속 날짜는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다. 토요일 오후 2시, 홍대 입구역 근처의 한 조용한 북카페였다. 세롬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수십 번을 고민하다 결국 평소와 다름없는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지만 거울 속 모습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냥 그림 이야기만 하고 오는 거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다. 카페 안은 아늑한 분위기였다. 세롬은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민준을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안경 너머로 보이는 지적인 눈빛. 강민준 PD였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곧장 세롬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박세롬 작가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차분했다. 세롬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민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세롬의 얼굴과 몸을 스쳐 지나갔다. 세롬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것은 놀라움이었을까, 아니면 실망감이었을까. 세롬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직접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작가님. 민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작가님의 SNS는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림을 보는 순간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깊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준은 세롬의 외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세롬의 그림, 작품 세계, 그리고 그녀가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긴장감에 잔뜩 굳어있던 세롬도 그의 진솔하고 열정적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영감을 얻는 방식, 그리고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에 대해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민주는 세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녀의 생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세롬의 그림 속에 숨겨진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강인한 의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세롬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세롬 작가님,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아트플로우에서는 현재 일상의 그늘, 그 속의 빛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일러스트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박세롬 작가님만큼 어울리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그늘과 그 안에서 발견하는 작은 희망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작가님의 스타일과 메시지를 최대한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세롬이 꿈에도 그리던 제안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그림으로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국내 최고의 플랫폼에서. 세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PD님.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하는 세롬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롬은 아트플로우의 정식 프로젝트 작가로 합류하게 되었고 매주 한 번씩 회사에 출근하여 기획회의에 참여해야 했다. 첫 출근 날, 세롬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포트폴리오와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고 아트플로우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넓고 세련된 로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사무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세롬에게는 낯설고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강민준 PD는 세롬을 자신의 팀이 있는 기획 2팀 사무실로 안내했다. 여기가 우리 팀 사무실입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사무실 안은 분주했지만 활기가 넘쳤다. 민준이 세롬을 소개하자 팀원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세롬을 바라보았다. 대부분은 호의적인 미소를 보냈지만 몇몇의 시선에서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 읽혔다. 그때 화려한 옷차림의 모델처럼 늘씬한 몸매를 가진 한 여자가 세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마케팅팀 팀장 최하영이었다. 아트플로우 내에서도 뛰어난 능력과 압도적인 외모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세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값비싼 쇼윈도에 진열된 명품을 감정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 이분이 그 까만 크레파스 작가님이시구나.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림이 아주 독특하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배어 있었다. 세롬은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최하영의 눈빛은 마치 내까짓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첫인사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세롬이 겪게 될 수많은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최하영 팀장은 회의 시간마다 노골적으로 세롬의 작품을 폄하했다. 세롬 씨, 이런 어둡고 음울한 그림은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좀 더 밝고 화사하고 예쁜 그림은 못 그리나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말이에요. 그녀는 대중성과 트렌드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세롬의 예술 세계를 송두리째 부정하려 했다. 세롬이 자신의 작품 의도를 설명하려 하면 최하영은 말을 끊고 비웃거나 그래서 그게 돈이 돼요? 라는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곤 했다. 다른 팀원들은 대부분 최하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거나 마지못해 그녀의 의견에 동조했다. 강민준 PD만이 유일하게 세롬의 편에 서서 그녀의 작품을 변호했지만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마케팅 팀장의 발언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롬의 아이디어는 번번이 묵살되었고 그녀가 제출한 시안은 최하영의 입맛에 맞게 난도질당하기 일쑤였다. 때로는 중요한 정보가 세롬에게만 전달되지 않아 마감 기한을 놓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 어머, 세롬 씨한테는 전달이 안 됐나 보네?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나 봐. 최하영은 천연덕스럽게 사과했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나 회식 자리에서도 세롬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대하듯 슬금슬금 피했다. 최하영은 그런 분위기를 더욱 조장했다. 그녀는 세롬이 듣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들과 큰 소리로 떠들며 세롬의 외모를 비웃거나 험담했다. 솔직히 저런 몸매로 어떻게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다고 나서는 건지 모르겠어. 자기 관리도 실력 아니겠어? 피부색도 그렇고 좀 부담스럽지 않아? 우리 회사 이미지랑도 안 맞는 것 같고. 매일 밤 세롬은 텅 빈 작업실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정,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자괴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손에 연필을 쥐어도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다. 하얀 도화지는 마치 그녀의 텅 빈 마음처럼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강민준 PD는 그런 세롬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는 틈날 때마다 세롬을 찾아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그녀의 작품이 가진 독창성과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세롬 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그림은 정말 특별해요. 그 누구도 당신의 재능을 폄하할 자격은 없어요. 최하영 팀장 같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돼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의 진심 어린 격려는 세롬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롬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일부 일러스트가 아트플로우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맛보기로 공개되었다. 작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오직 그림만이 업로드되었다. 세롬의 걱정과는 달리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런 스타일 너무 신선해요. 작가님 누구신가요? 어둡지만 따뜻한 느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네요. 다음 작품이 기다려져요.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가 쏟아졌다. 세롬은 떨리는 마음으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최하영의 질투심은 더욱 활활 타올랐다. 그녀는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교묘하게 세롬을 저격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요즘 실력도 없는데 회사빨, 운빨로 반짝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네요.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보는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건 좀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세롬을 겨냥한 글이었지만 익명이라는 비겁한 가면 뒤에 숨어 있었다. 그 글들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세롬은 또다시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의 대상이 되었다. 애써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세롬은 탕비실에서 최하영과 그녀의 측근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솔직히 그 뚱뚱한 깜둥이 그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 강 PD가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둘이 뭐 특별한 관계라도 있나? 맞아. 그림도 너무 음침하고 솔직히 좀 역겹지 않아? 우리 회사 이미지랑도 전혀 안 어울리고 이번 프로젝트 망하면 다 그 작가 때문일 거야.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말들이 비수처럼 세롬의 심장을 후벼 팠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세롬은 그대로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삼켜버릴 듯 덮쳐왔다. 프로젝트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준 PD였다. 세롬 씨, 어디에요? 지금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걱정이 가득했다. 세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다. 세롬 씨, 제 말 들려요? 지금 당장 작가님 작업실로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롬의 작업실 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렸다. 강민준 PD였다. 그는 엉망으로 울고 있는 세롬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세롬은 어린아이처럼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민준은 세롬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세롬의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케치들, 이젤 위에 놓인 미완성의 캔버스,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물감 튜브와 붓들, 그 모든 것들이 박세롬이라는 한 인간의 치열한 고뇌와 꿈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세롬 씨,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그림들을 보세요. 이 그림들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의 아픔, 당신의 슬픔, 당신의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는 당신의 용기와 희망.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최하영 팀장 같은 사람들의 저열한 말들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빛을 스스로 꺼뜨리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그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저는 당신의 재능을 믿어요. 아니, 확신해요. 당신은 분명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작가가 될 거예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는 세롬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에게 그의 말은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았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세롬은 눈물을 닦고 다시 붓을 잡았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의 붓끝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강렬한 감정들이 피어났다. 슬픔은 더욱 짙어졌지만 그 안에는 절망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희망의 빛이 함께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롬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작업에 매진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다. 최하영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마케팅팀의 권한을 남용하여 세롬의 발표 순서를 가장 불리한 시간대로 변경했고
발표 자료의 형식을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심지어는 새롬이 작업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발표 당일 문제를 일으키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강민준 PD는 최아영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새롬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회사 내 정치와 권력관계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새롬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발표의 바로 전날 밤 새롬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작업에만 매달린 결과였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단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단 하루만. 하지만 몸은 천근만근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역시 안 되는 건가?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 머리맡에 놓아둔 낡은 핸드폰이 희미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새롬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새롬아, 내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겼어? 어디 아픈 거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새롬은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흐흐,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새롬의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어주셨다. 한참 동안 딸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마침내 새롬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새롬아, 내 사랑하는 딸, 기억나니?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네 피부색이랑 통통한 볼살 때문에 아프리카 깜깜이라고 놀려대도 너는 집에 와서 늘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용감한 공주님을 그렸잖니. 그 공주님은 까만 피부에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마음씨가 따뜻했지. 너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내 딸.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거라는 걸 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새롬아,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소중한 별빛까지 꺼뜨려서는 안 돼. 너는 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내 그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 내 딸. 내 날개를 활짝 펴고 내가 꿈꾸는 세상으로 힘껏 날아오르렴. 어머니와의 통화는 마치 마법과 같았다. 뜨겁게 타오르던 열은 거짓말처럼 조금씩 내리는 것 같았고 깨질 듯 아팠던 머리도 한결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속에 따뜻한 용기가 샘솟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내 이야기를 그려야 해.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를 위해서, 나를 믿어주는 강 PD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새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아 다시 붓을 잡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다. 그녀의 붓끝에서는 이제 아픔과 슬픔만이 아닌 그것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찬란한 희망의 빛깔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드디어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 당일, 아트플로우 본사 1층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업계 관계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로 북적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었고 특히 까만 크레파스라는 익명의 작가에 대한 궁금증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새롬은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발표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정성껏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보았다. 어젯밤 그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발표에 쏟아부었다. 최아영은 화려한 샤넬 슈트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대기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새롬을 발견하자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 새롬 씨, 많이 긴장되나 봐요? 하긴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일 테니 뭐 너무 걱정 마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호호. 그녀의 말 속에는 여전히 새롬을 얕보는 듯한 교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새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예전의 박새롬이라면 분명 또다시 위축되고 상처받았겠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드디어 새롬의 발표 차례가 되었다.
강민준 PD가 무대 옆에서 세롬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세롬 씨,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믿어요. 세롬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또 어떤 이는 무관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롬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상의 그늘, 그 속의 빛 프로젝트의 일러스트를 담당한 까만 크레파스 박세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준비한 PT 화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첫 장은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작은 등불을 든 소녀의 그림이었다. 그런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까맣게 변해버렸다. 이게 왜? 세롬은 당황했고 장내는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팀 직원들이 급하게 무대로 올라와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객석 한 구석에서 최하영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그때 세롬의 내리를 스치는 목소리가 있었다. 내 안의 별을 믿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강민준 PD의 믿음 어린 눈빛.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세롬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침묵을 깨고 오히려 더욱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녀는 관객석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제 그림은 단순히 스크린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살아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 세롬은 PT 자료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진심만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들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읊는 듯, 혹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했던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승화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가슴 저미는 슬픔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이 검은색 크레파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검은색 크레파스도 하얀 도화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색깔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롬은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다양한 색깔의 크레파스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피부색도, 생김새도, 생각도, 꿈도. 하지만 그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다름들이 모여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제 그림을 통해 세상의 모든 다름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세롬은 살며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쏟아냈다는 후련함과 함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천둥과 같은 함성과 함께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기립박수였다. 사람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동과 존경의 눈빛이 가득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세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최하영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계산된 계획은 박세롬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롬의 진심은 그 어떤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수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세롬은 그야말로 스타가 되어 있었다. 업계의 거물급 투자자들과 유명 평론가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며 파격적인 조건의 협업을 제안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선 익명의 천재 작가,
까만 크레파스의 감동적인 데뷔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그날 이후 박세롬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가 참여한 일상의 그늘, 그 속의 빛 프로젝트는 아트플로우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일러스트는 책, 광고, 영화 포스터, 각종 아트 상품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세상에 희망을 그리는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아영은 회사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녀의 부당한 행동과 악의적인 방해 공작은 익명 게시판과 동료들의 입을 통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해야 했다. 그녀가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민준 PD는 세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평생의 예술적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아트플로우 내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한 인물로 인정받아 최연소 기획총괄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아트플로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윤리 경영을 선포했고 업계의 귀감이 되었다. 몇 년 후 세롬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검은색 크레파스와 하얀 도화지였다. 전시회장은 그녀의 그림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시회 한가운데에는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며 그린 자화상이 걸려 있었다. 검은 피부, 풍만한 몸매, 곱슬머리. 하지만 그림 속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세롬은 자화상 앞에 서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 소녀 팬에게 말했다. 소녀는 세롬처럼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수줍은 듯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얘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가졌단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반짝이는 별이 있어. 절대 그 별빛을 잃지 마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소녀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세롬은 그 아이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피부색이나 몸매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롬의 작업실 창문에서는 오늘도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크레파스는 이제 더 이상 어둠만을 그리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그늘진 곳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빛을 그려놓고 있었다. 하얀 도화지 위에 펼쳐지는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